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줘. 좀 생뚱맞은 제목이죠. 이제 부제로 좀 달아봤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자, 학생부에 금지어가 있답니다. 자, 대학 그 자소서를 한 번이라도 얘기만 들어도 야 쓰면 안 되는 말이 있대. 학교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은 안 된대. 야, 토익 몇 점 맞았는 건 나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쓰면 안 돼. 또는 야, 내가 수학과학을 정말 잘해서 무슨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학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와 별개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예를 들어 이제 김철수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그 뭔가 적성에 맞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게 괜찮은 장점이 있다 적어줘야지 과세특 창체란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B 금지어가 검색되었습니다라고 뜬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금지어가 작년에 무려 4만 개나 등록이 되었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도 극한 직업에 좀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외부 활동은 안 된다고 나도 알고 있어. 자, 4만 개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여기 보십시오. 발표, 참여, 대회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김철수 학생이 물리 시간에 발표를 잘했습니다 라고 적으면 B 발표라는 금지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참여, 무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활동을 딱 그 멘트를 적으면 빨간 줄로 B 하면서 금지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수정하라고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냐? 표창, 인증, 검증 이런 말이 들어가면 금지어가 뜬답니다. 또 뭐가 있냐? 저술, 수록. 저 이거 보고 한참 못 씁니다. 외국. 무슨 외국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뭐 찾아봤다든가 검색을 해봤다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국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되느냐?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금지어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제가 한 10개 남짓을 적어봤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단어로 학생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해 보이기만 합니다만, 자, 학생부가 금지어가 있는데 이게 또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엔터 치면 그때서야 많아졌다 추정하는 거죠. 야, 뭐 이 정도면 한 4만 개 정도는 금지어가 떴나 보다라고 추정하는 건데, 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자, 2020년도에 약 4만 개 정도의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2019년도에 이 조국 사태가 생겼죠. 그 뒤로 무슨 공정성 강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금지어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6천 개로 줄이긴 줄였는데 이게 무슨 이제 말을 하냐면, 야, 일 좀 생겼다고 무슨 4만 개 쓸 말이 없게끔 만들었잖아. 말이 안 되지 않아.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2만 개든 4만 개든 6천 개든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언제 등록이 뭐가 됐는지도 모르게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얘기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죠. 극한 직업부에 분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원래는 학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들은 아시죠? 뭐 토익, 토플, 탭스, 세미나, 학회 뭐 요런 말들을 쓰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더 웃긴 건 자소서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과 학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이 조금 더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랬답니다. 지난해 학생부 금지 4만 개 모으니 사전보다 두꺼워. 그 사전에 있는 말은 안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자소서 금지어와 학생부 유의어가 너무 헷갈리다. 선생님들도 헷갈리면 당연히 학생들은 더 헷갈리다. 학생부 업무 부담 가중돼서 고3 나는 기피 현상 심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피곤한 작업일 것 같긴 한데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를 실은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뭐냐면 얘가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도 내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건 또 함부로 포장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샘플이 나왔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기사로 나왔던 캡처입니다. 그 익명의 선생님이 제보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 창체라고 부르죠. 여기에 학생부 기재 금지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표, 천문학자, 참여, 선정, 제작, 서적, 책, 이론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 이게 전부 금지어랍니다. 밑에 뭐가 있냐면 발표, 참여, 타국, 요런 게 다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웃긴 일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가벼운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시간에 발표를 했다. 뭐가 금지일까요? 그렇죠. 발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 과학 시간에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고 예시가 올라왔죠. 그럼 이거는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런 표현 굉장히 일상적이죠. 내가 뭔가 궁금한데 책을 보고 찾아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연구활동이 됐든 탐구활동이 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플로우인데도 불구하고 네, 책 쓰면 안 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걸로 과연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 모 전문가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학생을 뭘로 뽑을 거냐? 관심법으로 뽑을 거냐? 라고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오랜 기간 천체 물리학자를 희망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왔다. 진로죠. 천체 물리학자.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고 좋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 갖고 무슨 걸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금지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밖에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종합전형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을 뽑는데 이 사람이 천체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천체에 관한 뭔가 활동을 했고 책이라도 읽어놔야 이 학교, 이과를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어필이 될 텐데 이런 말 자체가 금지어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엉망진창이 됐겠지요. 자, 퀴즈입니다. 김철수 학생은 평소 나이지리아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아 나이지리아에서 출간된 도서 번역 동아리에 참여하여 나이지리아 전염병 실태에 관한 도서를 번역하였음. 이렇게 선생님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뭐가 뜨냐면 이 빨간 글씨가 금지어로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두리뭉실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학생들을 보면 학생부를 보면 뭐냐면 뭔가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가 물리를 좋아하는구나.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이상의 정보를 캐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년도에 한 11만 건 수정부가 입력하고 최대한 그래도 교육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놓고 입력을 했는데 11만 건 정도의 수정건이 생겼는데 작년에 70만 건, 6배 정도 증가했답니다. 자소서랑 학생부 금지어가 다르고 실제로는 이걸 훈련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짓을 했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금지어 설명서를 뿌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야,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고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상정할 수 있겠죠. 자, 학생부에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때 이 친구는 요걸 잘했어. 이 친구는 좀 이게 부족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뭘 고민할까요? 이 말 써도 되나? 저 말 써도 되냐? 잠깐만 전화해봐야겠어 하고 확인 전화를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셨다고 해요. 진짜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요 정도 전년도까지는 이랬는데 작년 한 해는 거의 70만 건 가까이 수정사항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겸 한마디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좀 심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때려잡냐 라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다. 그리고 내용보다는 형식, 할 것보다는 하지 말 것. 자, 이거죠. 학생부를 채우는데 야, 너는 물리학과를 좋아하잖아. 너는 경영학과에 관심이 많다면서 뭐 이런 활동도 좀 해보고 저런 책도 좀 읽어보고 이런 동아리 활동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 어디 간다고? 물리학과. 너 조심해라. 이 책 읽어도 쓰면 안 된다. 야, 너 대회 나갈 때 이런 데에 나가면 안 된다. 혹시 나가더라도 학생부에 못 적으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걸 학원 가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할 것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워야만 하고, 이 전형 유지, 이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죠. 실은 이 학생부를 작성하는 시간에 선생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뜯어고치고 전화하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고, 아 그랬나 보다, 그리고 요청대로 좀 줄었나 보다, 난 어쩔 거냐. 그러면 앞으로 요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 평가 영향력이 축소될 거다. 자, 학생부를 봤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소서 질문도 줄었고, 내년이 지나면 자소서도 없어지고, 학생부의 장수도 줄어들고, 금지어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 작은 내용에 관심법 내가 슬쩍 했습니다만, 뭘 보고 학생을 뽑을 거냐? 객관성을 드러내면 올해 새로 생긴 교과 추천 전형처럼 내신 좋은 과목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과목일 거라는 판단을 피해갈 수가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학생부의 평가 영향력이라는 얘기는 수년 전에 비해서 종합전형에서의 학생부 영향력이 아무래도 조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어를 피해서는 학생의 평가를 정말 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과전형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내신 면접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학생분 갖고 못 뽑으니까 얼굴 보고 얘기할 거고, 내신 점수 좋은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교육 환경에 따라서는 역차별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 종합전형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군소도시라고 하죠. 좀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활동을 지원을 받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올수록 이 길만 건너도, 그 다음에 버스 타고 10분만 가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한 동네의 친구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그 좀 열악한 환경에서 좀 특이한 걸 좀 했다고 얘기하면 금지어가 많아져서 학생부의 변별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을 해서 좀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렇게 진행해서 고3 담임들이 바쁘면 당연히 수험생들의 피해를 볼 것이고, 그 여파는 대학들에도 돌아가겠지요. 다 생각해서 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금지어 3만 개는 좀 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